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공부하시면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계산 문제 앞에서 좀 막막할 때가 있으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에 올라온 포스팅 하나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독학하시는 여러분께 좀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드릴게요. 이번 시간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김성수 워터골드 킴님이 작성하신 포스팅 속 기출 문제를 통해서요. 전류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전기량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이걸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겁니다. 단순히 공식 암기를 넘어서 왜 이 계산이 중요하고 또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하는지 그 핵심 원리까지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포스팅은 아주 구체적인 기출 문제로 시작해요. 어떤 전지에서 OA의 전류가 10분간 흘렀다면 이 전지에서 나온 전기량은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친절하게 선택지도 주어집니다. 1. 0.83C, 2. 50C, 3. 250C, 4. 3000C. 딱 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혹시 여기에도 뭔가 숨겨진 함정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그 OA랑 10분이라는 숫자인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5 곱하기 10 해서 50C, 그러니까 2번을 답으로 고르기 쉬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이 문제를 정확히 풀려면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많은 수험생들이 처음 부딪히는 함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5 곱하기 10으로 계산해서 5, 10C를 선택하는 경우, 이게 정말 흔한 실수 유형 중 하나죠.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요, 가장 먼저 전기량 Q를 구하는 기본 공식을 떠올려야 합니다. 전기량 Q는 전류 I와 시간 T의 곱으로 정의되거든요. 바로 Q는 I 곱하기 T입니다. 이 공식을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여기서 각 기호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단위를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Q는 전기량, 그러니까 electric charge를 나타내고 단위는 쿨롱, 줄여서 C를 쓰죠. I는 전류의 세기를 의미하고 단위는 암페어, 즉 A고요. 마지막으로 T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공식에서 사용하는 시간의 기본 단위는 바로 초, second, S라는 점이에요. Q 이퀄 IT 공식, 전기이론의 가장 기본 공식 중 하나로군요. 근데 시간 단위가 초, S라는 점이 핵심이네요. 문제에서는 10분 미닛으로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바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물의 흐름에 비유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전류 I, 암페어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그 물의 흐름 속도, 예를 들면 초당 몇 리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전기량, Q, 쿨롱은 특정 시간 동안 흘러나온 물의 총량, 총 몇 리터와 같은 개념이죠. Q는 I 곱하기 T, 공식은 이 총량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보통 물리학이나 공학에서는 계산의 일관성을 위해서 시간의 기본 단위로 초를 사용하거든요. 따라서 문제에서 시간이 분이나 혹은 시간, 아워로 주어지면 반드시 초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군요. 물의 흐름 속도, 즉 전류랑 흘러간 시간, 근데 초단위 시간을 곱해야 총 흘러간 물의 양, 전기량을 알 수 있다는 거네요. 비유를 들으니까 훨씬 명확해지네요. 그럼 문제의 10분을 초로 바꿔야겠네요. 1분은 60초니까 10분이면 10 곱하기 60 해서 600초가 맞죠? 네, 맞습니다. 10분은 600초입니다. 이제 이 값을 Q 이퀄 I 곱하기 T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전류 I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5A이고 시간 T는 방금 계산한 600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Q 이퀄 5A 곱하기 600세컨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해보면 5 곱하기 600이니까 3000이 나오네요. 단위는 전기량 단위인 쿨롱, C를 붙여서 3000C. 아까 봤던 선택지 4번이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와, 단순 곱셈 실수로 50C를 선택했다면 틀릴 뻔했네요. 정말 단위 변환이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 단위 변환에 있어요. Q 이퀄 IT 공식 자체는 아주 간단하지만 공식을 실제 문제에 적용할 때 각 변수의 단위를 표준 단위, 그러니까 전류는 A, 시간은 S로 맞춰주는 이 규칙, 이걸 지키느냐가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전기기능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과 단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작은 단위 실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공식이 어떤 단위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지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이 블로그 포스팅이 이 문제를 딱 짚어 설명해 준 덕분에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포스팅은 Q=IT, 계산이라는 특정 주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전기이론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주어진 OA라는 전류값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건 아마도 회로에 걸린 전압 V와 회로의 저항 R에 의해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중요한 공식인 옴의 법칙, V는 IR이고요. 블로그 작성자분도 글 하단에 보면 전류, 전압, 저항 같은 다른 기본 개념에 대한 참고자료 링크를 걸어두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포스팅 말미에 관련 글 링크들이 있었죠. 그럼 이 Q=IT 계산은 전기이론의 더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건가요? 그냥 시험 문제 하나 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전기령 Q를 이해하는 것은 전기의 에너지와 전력, 파워를 이해하는 출발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매달 내는 전기 요금 있잖아요. 그건 결국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에 따라 부과되는데 이 에너지는 전하, Q가 전압 V라는 정기적 압력 차이를 이동하면서 한 일, 워크, 에너지 W는 V 곱하기 Q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배운 이 Q값을 알아야 다음 단계인 에너지 계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또 배터리 용량을 나타낼 때 흔히 쓰는 암페어시, AH, 단위도 사실 전류 A와 시간 H, C의 곱으로 이것도 전기량 Q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거든요. 이처럼 Q=IT는 전기 시스템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열쇠와 같습니다. 와, 그렇군요. 단순히 3,000콜롱이라는 답을 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값이 전기 에너지 계산이나 배터리 용량 같은 실용적인 개념과 바로 연결된다는 거네요. 이렇게 연결고리를 알고 나니까 왜 이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군요. 맞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더 복잡한 개념도 쉽게 쌓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는 Q는 IT, 옴의 법칙, V는 IR, 전력 공식, P는 VI 같은 이런 기본적인 공식과 개념을 묻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는 겁니다. 이 문제들을 통해서 수험생이 전기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와 규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전기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늘 이 시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네, 오늘 학습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기량 Q를 구하는 공식은 Q는 I 곱하기 T, 전기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공식을 적용할 때 전류 I는 암페어 A 단위를, 시간 T는 반드시 초 S 단위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문제에서 시간이 분, 미닛이나 시, 아워로 주어진다면 계산 전에 반드시 초 단위로 환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명심한다면 전기량 계산 문제는 아마 자신 있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풀어본 문제, 어떤 전지에서 OA의 전류가 10분간 흘렀다면 전기량은, 다시 한번 복기해보면 전류 I는 OA, 시간 T는 10분 600초, 따라서 전기량 Q는 OA 곱하기 600S 해서 3000C, 정답은 4번 3000C였습니다. 혹시 이 유형에서 또 주의할 만한 다른 변형이나 함정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흔한 변형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이 바뀌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량 Q하고 시간 T를 주고 전류 I를 구하라고 하거나 이때는 I는 QT가 되겠죠? 아니면 전기량 Q하고 전류 I를 주고 시간 T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T는 QI. 어떤 경우든 기본 공식 Q=IT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식을 변형해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함정이라면
단위 자체를 좀 혼동하게 만드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전류를 그냥 암페어 A가 아니라 밀리암페어 MA로 주거나 시간을 밀리초 MS로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기본 단위인 암페어 A와 초 S로 환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하, 공식을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그 Q, I, T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야 어떤 값을 묻더라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단위 환산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네요. 밀리암페어 MA, 나 밀리초 MS 같은 작은 단위까지 신경 써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몇 번만 직접 손으로 다른 예제들을 풀어보면서 단위 변환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강조했듯이 꾸준한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런 작은 함정 하나에 발목 잡혀서 진도가 잘 안 나갈 때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니까 속이 좀 시원하네요.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전기기능사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께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볼 거리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류 I와 시간 T를 이용해서 흘러간 총 전하량 Q를 계산하는 법, Q=IT를 배웠습니다. 그 결과로 3000쿨롱이라는 값을 얻었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전하들이 이동할 때 작용한 전기적인 압력, 즉 전압 V의 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3000쿨롱의 전하가 특정 전압 V 아래에서 이동하면서 얼마만큼의 일 또는 에너지를 만들어냈는지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하량 Q와 전압 V 그리고 에너지 W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숨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기 회로와 에너지의 관계를 더 깊이 탐구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겁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단순히 전하량 계산에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라는 더 큰 개념으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계기가 되겠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수험 생활과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